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오늘 이제 시황 먼저 살펴보고 매수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드리고 이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은 이제 코스피가 0.74% 상승, 코스닥은 0.07%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소폭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이제 양매도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선물 외국인이 매도. 이 매도는 오늘 2279억을 매도를 했는데 이제 만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목요일이 선물 만기일인데 선물 옵션 같이 만기일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차익을 어느 정도 실현을 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많이 먹었으니까 끌고 오다가 거기에 대해서 좀 차익을 챙기는 모습이고요. 이제 옵션 시장에서는 이제 콜옵션 풋옵션, 양매수를 외국인이 했는데 이런 거는 원래 이제 만기일이 좀 가까워지면은 이제 양쪽 포지션을 다 잡습니다. 물론 더 많이 산 쪽이 가능성이 더 열려 있죠. 하지만 이제 혹시 뭐를 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방향을 선택을 했을 때 그 틀렸을 경우에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의 포지션도 잡는 겁니다. 그 해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 앞두고 이렇게 양쪽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포지션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행사가별로 나오는 표인데요. 이제 콜옵션 현재 이제 지수 2401포인트죠. 여기서 콜옵션 여기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여기 가격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익을 보는 구조고요. 근데 풋옵션도 여기 매수를 했죠. 해지를 하는 겁니다. 혹시 모를 올라갈 경우. 그리고 반대로 이제 떨어질 경우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런 이제 양매수고요. 여기에 또 이제 매도가 있기 때문에 양쪽 방향을 이제 만기를 앞두고 다 보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오늘 옵션 마감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이제 주말이나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시황을 보려면은 이 선물 포지션, 옵션 포지션, 이 파생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위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주식들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고객예탁금입니다. 여기 증가를 했죠. 이거는 역시 뭐 카카오 게임즈 청약 자금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 어저께 설명을 드린 거는 이제 나스닥이랑 우리랑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공매도가 가능하고요.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58조 카카오 게임즈의 청약 금액이 58조였습니다. 이 말은요,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시장이 내리면 그 자금은 또 들어옵니다. 이제 뭐 절반은 빠져나갔다고 하지만 뭐 더 빠져나가겠죠.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지금 미국이 많이 빠져도 우리가 계속 방어가 되고 오히려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 주식을 올해 너무 많이 팔아서 계속 팔 수 있는 주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유동성 말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이 유동성과 시중 대기 자금이 엄청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시장이 꺼지면 크게 이 자금들은 빠져나갈 것이고 오히려 하락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가까워지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나 연초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연초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직 멀었으니까 이제 좀 가까워지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는 시황은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테슬라가 S&P 500 편입이 불발되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이 열린 건 아니고요. 시간 내에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나스닥이 마감을 하면
내일 뭐 또 시초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나오면은 또 분할 매수로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장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항상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분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주식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급등주 쫓아가고 차트만 보고 이제 기업 내용 전혀 모르고 매수를 하고 하다가는 정말 나중에 크게 다칠 수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매수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네오 위즈로 볼 건데요. 네오 위즈는 채널 초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매수를 할 때 분할 매수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익을 낸 종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은 이제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할 수 있다. 이 21선 조정 가능했겠죠. 여기 이탈했으니까. 이때 매수를 하고 또 매수를 합니다. 이때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세 번 매수를 했죠. 근데 이제 떨어지니까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언제 올라가냐, 이거 왜 안 올라가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올랐죠. 여기에서 한 번에 매수를 해서 있으면은 답답합니다. 계속 손실이 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100만 원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433, 4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아니면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40만 원, 30만 원, 30만 원 하면 단가는 여기가 내려와 있죠. 한 번만 양봉 나오면 수익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에 자금을 다 들어갔어요. 아무리 좋아도 바로 가고 다음날 누가 갈 수 있는지 그거를 맞추는 거는 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대응을 하고 기업을 보고 실적을 보고 시향을 보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번에 사서 들고 있었으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최근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죠. 돈이 내가 더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해서 단가를 맞춰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단가를 매수를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맞춰지죠. 이거에서 단가가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제 고점에서 한 번에 사버리면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시장이 막 과열권으로 움직일 때는 분할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아, 더 살 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주식에서는 손실을 안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은 돈이라도 수익을 냈으면 그거에 감사하는 게 주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한 5년 이상, 뭐 10년, 15년, 5년 이상만 해도 이거는 분명 아실 겁니다. 어떤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그래서 이제 매수는 꼭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막 올라가는데 쫓아가지 마시고요. 이제 뭐 계속 얘기하면은 이제 잔소리인데, 그러면서 이제 네오이즈는 왜 매수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기업을 알아야 됩니다. 실적이 좋아집니다. 웹보드 게임 규제 철폐를 해서 실적이 좋아지죠. 하루 손실한도 충전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죠. 그리고 신작 기대감, 그리고 수급, 외국인들이 쭉 사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한 5% 이렇게 빠진다고 매도를 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하락 시에는 더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이렇게 기업을 알고 앞으로 내용이 나올 이슈를 알아야 되고요. 업황과 실적을 알아야지 그냥 차트 보고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앞으로 내용이 뭐가 나올 게 있는지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접근을 하시면은 나중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크게 못 벌었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죠. 주식시장에 이제 참여를 했고 돈을 넣었는데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리기 때문에 하루하루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 중요성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 먼저 볼게요. 이제 셀트리온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기업을 알고 실적이 좋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램시마 제품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나올 이슈와 호재가 있죠. 그럼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 3분기에도 실적이 좋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죠. 모아가야 된다. 한 주, 두 주, 떨 때마다 그렇게 모아가셔도 된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내용이 있죠. 코로나 치료제. 내용이 있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이 연구 개발하는 비용이 이제 이익의 25% 정도 연구 개발 비용에 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대비 얼마나 몇 퍼센트의 비중의 연구 개발비를 사용을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가 신약 개발을 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뭐 좋은 내용이 나왔죠. 이제 방역 당국에서 9월에는 셀트리온, 10월에는 녹십자, 코로나 치료제가 생산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아직 임산이 끝나진 않았는데 미리 생산을 하는 거는요, 이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제 치료제가 나왔을 때 그때 생산을 하면은 맞출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생산을 해서 임상 완료와 동시에 바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미리 물량을 이제 생산을 해놓는 거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방역당국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방역당국도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겠죠. 뭐 식약처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이 증명이 됐으니까 이렇게 허가도 내준 거고, 요런 내용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추세, NC소프트에서 설명드렸죠.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 좋다. NC소프트 아직 그 자리가 안 왔죠? NC소프트를 보면 아직 안 왔습니다. NC소프트 넘어가는 거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지켜보시다가요, 이 근방에 넘어가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넘어가면은 그때 여긴 매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셀트리온 와서 보면요, 셀트리온은 더 상승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말씀드렸어요. 영상도 올려드렸고, 다시 올라와서 매수 가능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시도가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은 그렇게 보시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십자도 이제 같이 봐드려야 되는데, 녹십자도 보셨듯이 이제 10월 생산 내용이 나왔습니다. 녹십자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녹십자에 대한 내용은 이제 9월에 중국에 이제 헌터라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허가 승인이 발표돼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기대감이 있고요.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제 녹십자는 혈장 쪽입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의 혈장에서 면역 체계를 이제 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여를 하는 혈장 쪽 치료제입니다. 이제 완치한 사람들의 이제 혈장을 채취를 합니다. 근데 뭐 녹십자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뭐 챙겨주시면서 한 반 정도 챙겨주시면서 보시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따로 계속 안 봐드려도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또 매수 기회가 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LG화학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LG화학은요, 일단 여기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했죠. 커뮤니티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반이라도 여기선 챙겨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22일 배터리 데이 이후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터리 데이에서 호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악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요. 이제 내용이 나와봐야 알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계속을 하면은 선반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LG화학이 선반영으로 빠져버린다?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터리 데이 전에 이렇게 하락이 이 정도 나와버리면은,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앞두고 주가가 계속 올랐으면은 파는 게 맞는데요. 내용을 앞두고 계속 빠지니까 오히려 선반영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LG화학은
회사를 뭐 다들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미국 시장 악재 이런 것 때문에 한 이 정도 이제 하락이 나오면은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해서요 이제 매수를 하는 가능한 자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LG화학을 들어갈 때는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LG화학은 이제 뭐 매수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배터리데이 전에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선반영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갈 수 있다. LG화학도 주도주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끝난 게 아니면요, 이제 주도주들이 매력적인 자리가 오면은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주도주가 아니죠. 올해 가장 성장이 큰 종목들이 주도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 시간에 나스닥이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3%까지 빠지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나스닥은 이 구간에서 좀 놀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치고 가거나 여기 또 이탈을 하거나 막 이런 흐름보다는 여기 꼬리가 좀 길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선 뭐 방향을 잡겠죠.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또 이대로 또 마감을 하고 회복을 해주지 못하면은 내일 커뮤니티 통해서 상황, 흐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